오늘은 건프로가 읽었던 2,000권의 책 중에서 저희가 이제 저 스스로도 그렇고 그 책들을 반추하면서 내 무의식이 되새기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나누고 성장을 위해서 몇 가지 책들을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게 이 리더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나누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오늘은 건프로가 읽었던 2,000권의 책 중에서 저희가 이제 저 스스로도 그렇고 그 책들을 반추하면서 내 무의식이 되새기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나누고 성장을 위해서 몇 가지 책들을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게 이 리더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나누고 싶은데, 저희가 어떤 분야에서 꼭 그 조직의 리더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인생이 항상 리더고 한 가장이 가장이면 그게 가장의 리더고, 어떤 분야에서는 항상 저희가 리더의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성공한 기업가분들은 한두 분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몇천 명, 몇만 명의 식구들을 챙기죠. 그런 부분에 리더의 책임감의 무게가, 왕이 되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무게에 대한 부분, 그분이 어떤 인생을 담았나,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서 이 레이 크록의 일화가 굉장히 유명해요. 레이 크록이 맥도날드 창업자인 건 아시죠? 이분이 53세가 돼서야 창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내가 53세가 돼서야 맥도날드 창업해 하루아침에 성공했다는 데에 놀라움을 표한다. 하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 묵묵히 재능을 갈고 닦았다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꽉 잡았을 뿐이다. 내가 하루아침에 성공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아침을 맞이하기까지 나는 30년이라는 길고 긴 밤을 보냈다. 30년이라는 시간을 내공을 쌓는 데 보냈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보통 3개월, 6개월 하고 포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나 포기하시는 분들 평생 그게 습관이 되실 거예요. 보통 비즈니스도 3년, 5년, 10년 주기라고 하거든요. 어떤 일을 선택하면은 최소한 3개월, 6개월 전력 투신하고 어떤 일에 있어서 3년, 5년, 6년 후에 결과를 보셔라. 그런 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미 돌아가신 레이 크록, 레이 크록은 돌아가셨죠. 그리고 샘 월튼 같은 경우 이미 돌아가셨는데, 앨런 머스크는 존재하죠. 성공한 기업가들 20명의 일상을 담았어요. 공통점이 5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분들이 위대함을 이끌었다는 좌우명, 인생의 좌우명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일본의 경영의 신으로 유명한 이나모리 가족, 제가 굉장히 존경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은 최선을 다하는 하루, 열정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저희 목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 무의식이 새겨져야 된다, 그런 걸 강조했던 부분인데, 공통점 두 번째는 어린 나이부터 생계를 책임져야 됐다. 그러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나서도 몸에 겸손함을 뱉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장 가르치는 사장이라고 김승호 회장이 유명하신 분 있죠. 이분이 되게 재밌어요. 슈퍼카들 여러 끌고 다니고 데저트도 있는 반면에 지하철이나 그런 걸 타고 다니시거든요. 대중교통을. 그런 거를 좀 겸손함을 볼 수 있고 검소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공통점 세 번째는 저희가 어린 나이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일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의 최고 부호라고 불리는 리자청, 두 번째 일본의 여성 부호 장인이라는 부분이 문화혁명 당시에 아버지가 투옥돼가지고 동생들을 책임져야 됐다. 어린 나이부터 이미 그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보시면은 데이비드 오길비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레이 크록처럼 창업 나이가 30대 후반이 돼서야 창업을 했어요. 어떤 나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 늦은 건 없다. 세상에 있어서 어떤 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힘이 중요하다. 그리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온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데 실력을 가고 닦았다. 혼자 있는 시간에 뭔가를 하는 게 그 사람이 미래를 반영한다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혼자 있는 시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의 내공을 키우는 부분,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다. 어떤 일이든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없어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하고 전력 투혼하고, 그리고 똑같은 사람인지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두려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회하지 않기 위해 용기를 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제프 베조스의 그 일화가 되게 유명해요. 그 증권사의 펀드 매니저로 굉장히 고연봉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책 장사로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을 거렸어요. 근데 이분이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가장 후회가 적은 선택을 하기로 했다. 인생을 저희가 큰 그림에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당장이 아니라 저희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60대, 70대가 돼서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60대, 70대의 관점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잘 됐을 때 혼자만의 부가 아니라 나눔을 선택했다는 공통점도 있어요. 저희가 성공한
성공을 다시 거뒀다고 뭐 위기가 없을까요? 근데 위기를 극복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경쟁사의 비밀을 찾아내기 위해서 한밤중에 쓰레기통을 뒤진 네이크록의 일화도 굉장히 유명해요. 화려한 겉모습을 보는데 그분의 좌절, 고난, 수없는 뭐 이제 벽, 그리고 포기를 모르는 불굴의 신념,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제프 베조스의 위대한 리더의 한마디가 있어요. 내가 미친 짓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인터넷으로 책을 파는 회사를 창업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가 지금의 아마존이 됐죠. 세상의 모든 걸 팝니다라는 세상의 제1부호가 됐어요. 그리고 허밍턴 포스트의 CEO인 분들이 아리나라는 분이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건 다른 사람이 비난받을 때마다 다시 일어난다는 의미다. 그런 걸 극복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감사합니다. 월천인 분들 힘내세요.